이어서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동무는 천리마를 탔는가 선전화를 들여다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면 시각적으로 무엇이 먼저 보이나요? 달려가는 말, 파란색 옷을 입은 노동자, 그리고 사회주의 건설을 위하여라는 문구가 써 있는 붉은 깃발이 보이고 저 멀리 배경으로 산업화된 도시가 언뜻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무는 천리마를 탔는가 보수주의 소극성을 불살려라 라는 슬로건이 보입니다.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 선전화 전면에는 말을 타고 날아가는 노동자가 있는데 아주 엄숙한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손가락으로 관객을 향하여 너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노동자는 동무는 천리마를 탔는가 보수주의 소극성을 불살려라 라고 물으면서 명령하고 있는 듯 합니다. 이 선전화에 대한 북한의 설명을 한번 볼까요? 이 내용은 북한의 조선미술사에 쓰여진 내용입니다. 화면에서는 번영하는 사회주의 조국의 모습을 배경으로 천리마를 타고 질풍같이 달려가는 용해공이 왼손에는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 나갈 때 대한 구호를 써넣은 붉은 깃발을 들고 오른손으로는 천리마 대진군 운동에 저해를 주는 보수주의자들과 소극 분자들을 준절히 단죄하고 있다. 주인공의 형상에는 그 어떤 바람이 불어도 추호의 동요 없이 계속 혁신, 계속 전진하는 우리 인민의 앙양된 전투적 기백과 불굴의 의미가 반영되어 있다. 머리를 고추 세우고 내 발굽을 펼치고 세찬 바람을 일으키며 달려나가는 천리마의 형상은 조선 인민의 불굴의 기상과 비약적인 전진 속도를 상징하고 있다. 세차게 나부끼는 깃발, 박력 있는 공기 흐름의 묘사는 천리마의 속도를 더욱 강조해준다. 그림의 강한 선동성은 주인공의 시선을 관중의 시선과 일치시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자세와 각오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지 않을 수 없게 한 데 있다. 이 북한의 설명에 의하면 선전화의 노동자는 용해곡이며 천리마를 타고 질풍같이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주의자들과 소극분자들을 준절히 단죄하고 있죠. 비약적인 전진 속도, 천리마의 속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공의 시선과 관중의 시선이 일치되고 있다는 것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많은 노동자들 중에서 왜 용해공일까? 그게 궁금합니다. 북한에서 노동자의 모습은 다양하게 재현되고 있는데 특히 용해공에 관련된 도상이 유난히 많습니다. 한 예로 최개근의 조선화 용해공은 뜨거운 용광로가 있는 제철소에서 일하는 용해공들의 모습입니다. 뜨거운 열기 속에서 고된 노동 중인데도 그들의 밝은 표정과 활기찬 동작은 노동의 고생이나 고통보다는 노동의 보람이 느껴지는 그림이죠. 이것은 천리마 운동과 같은 생산 증상 캠페인과 연계되어 속도감 있는 노동, 목표의 초과 달성, 그리고 성과를 낸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노동 영웅의 이미지가 용해공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에서 노동과 생산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조건들 속에서 형성되어 왔는데 초기에 당의 노동조합 장악, 민간 기업의 국유화, 농업의 집단화 등을 겪으며 모든 생산은 국가가 전유하게 되는 경제적 토대를 구축했었죠. 이것은 김일성이 절대적 권력을 구축하는 정치적 조건과 결합되어 생산과 권력의 독점을 이루는 정치적, 경제적 기반을 다진 것입니다. 북한의 노동은 반복을 통해서 노동 영웅의 비범한 노동 행위가 평범한 노동자들 사이에서 역사적 의미를 획득하는 과정이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모든 산업 분야에서 발생한 생산 증상 캠페인이 대중운동의 차원에서 전개되어 노동의 경쟁성, 근면성, 애국성을 강조하는 경향으로 나아갔죠. 가장 많이 알려진 대중운동이 바로 이 천리마 작업반 운동인데
이것은 1957년 5개년 경제계획과 함께 시작되어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강선 재강소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천리마 운동을 시작할 당시 강성 재강소의 용해공이었던 진흥원이라는 노동자가 있었는데요. 이 노동자가 5개년 경제계획을 1년 내에 끝내겠다라고 결의하면서 공장 내 증산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작업반은 천리마 작업반이라는 칭호를 받았죠. 진흥원은 1960년 북한에서 가장 유명한 노동 영웅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각적 재현에서 북한의 천리마 운동은 곧바로 용해공을 떠올리게 되는 전형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속도감을 말하는 것인지, 또 왜 속도감을 강조하는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리마는 전설 속의 이미지를 활용한 것이면서 동시에 그 속도감을 강조한 것으로 민족적 도상과 함께 산업화를 결합시킨 대표적인 사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루에 천리를 달리듯이 사회주의 건설에서 생산성을 향상시키자는 것은 공상주의의 경제 이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자본주의의 도구적 합리성이라든지 끊임없는 경쟁과 속도전을 연상케 합니다. 동무는 천리마를 탔는가, 보수주의 소극성을 불살려라 라는 요구는 생산의 양적 향상을 전면에 내세우고 질적인 가치를 보수주의의 소극성으로 치부해버리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죠. 그리고 보수주의 부르주아 잔재에 대한 비판이기도 합니다. 이 선전화에 대한 북한의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작품, 즉 선전화 동무는 천리마를 탔는가, 이 작품은 당 중앙위원회의 붉은 편지를 받들고 보수주의와 소극성을 불사르며 질풍같이 내달리는 우리 인민의 기상을 하루에 천리를 달린다는 전설 속의 천리마로 상징적으로 형상함으로써 출판 미술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휘하고 있다. 여기서 당 중앙위원회 붉은 편지는 무엇일까요? 북한의 문헌을 계속 보겠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모든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체 당원들에게 사회주의 건설의 대고조를 더욱 높여나갈 것을 호소하고 당 중앙위원회 편지를 보내도록 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소극성과 보수주의, 기술 신비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당 중앙위원회의 편지 토의 사업과 결부하여 전 당적으로 벌리도록 하시었으며 근로자들 속에서 사상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남김없이 발휘하도록 하시었다. 그리고 생산자들의 과학자, 기술자들의 창조적 협조를 강화하고 집단적 기술 혁신 운동을 널리 전개하여 경제 관리와 생산 조직을 개선하고 생산 장성의 예비와 가능성을 남김없이 동원利用하도록 하셨다. 1958년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은 사회주의 건설의 대고조를 더욱 높이기 위하여 혁명적 구호를 제시하면서 당 중앙위원회의 붉은 편지를 보내도록 지시합니다. 이것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동원을 의미하는 것이며 동시에 사상성 강조를 심화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보수주의와 소극성은 어떤 의미일까요? 북한의 조선문화어 사전은 이 용어를 김일성의 교시를 직접 인용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수주의는 낡은 것을 고집하고 새 것을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소극성은 개인적 안일로 적극성과 열성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강력한 비판과 경계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보수주의자들은 기술 신비주의에 매달리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보수주의자들은 무엇에 매달리고 있습니까? 첫째로 그들은 신비성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보수주의자들은 공업이 신비하다, 과학이 신비하다, 기술이 신비하다, 기계가 신비하다고 합니다. 대담하게 연구하고 대담하게 실천하는 사람들은 성공하는데 신비성을 말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공산주의자들에게 신비한 것이 없습니다. 기계공업이 신비하다고 하는데 우리는 처음에는 그것이 매우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알고 보니 거기에는 신비한 것이란 없습니다. 이렇게 김일성 전집에 김일성의 내용들이 나와 있죠. 북한에서 사회주의 건설 대고조를 위해서는 금속공업과 기계 제작공업이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소련의 경우 기계화의 유토피아적 희망을 표현하곤 했죠. 기계는 노동자에게 자유를 주는 것으로 미학적으로 예찬되기도 했습니다. 그것 또한 산업화에 대한 강조로 나아간 것이죠. 북한에서도 이러한 기계화는 당면 과제이면서 동시에 굉장히 유토피아적인 희망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기술력이 없던 북한에게는 과학과 기계공업이 신비로운 것이었고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죠. 그것을 신비주의이며 보수주의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이 원하는 인민은 보수주의 소극성을, 기술 신비주의를 벗어던진 인민인 것이죠. 동무는 천리마를 탔는가의 구도를 보면 전체적인 화면 구성이 강렬한 사선 구도로 표현되어 있어 빠른 속도감을 강조하고 비상하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구도를 나타내는 선에 제가 번호를 붙여놨었는데요. 1번에서 3번까지의 선은 사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번 말 언어에서 대략 30도 각도의 사선으로 슬로건이 들어가 있으면 2번에서는 말이 바람을 가르며 달려가는데 그 바람도 비슷한 각도의 사선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선은 3번 말의 머리와 뒷다리를 잇는 사선의 각도와 동일한데요. 이러한 강렬한 사선 구도는 매우 진취적인 기상을 표현하는 것인데 사실 한편으로는 불안감을 주는 구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4와 5번에서 수평적인 구도가 들어가고 그리고 6번에서 뒷배경에 안정감 있는 도시, 공장, 도로 등에서 원근법에 의해 빛이 퍼져나가는 구도가 깔려 있어서 상대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선 구도는 운동감과 진취성을 보여주는 것이며 앞으로 나아가는 속도감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뒷배경에 나오는 공정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산업화되고 안정된 도시를 이상향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동무는 천리마를 탔는가는 인민, 즉 관객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는 도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정면 응시는 내가 상대방의 얼굴을 보고 있는 것인과 동시에 사실은 그 상대방의 눈동자에 비치는 나를 바라보는 것이기도 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사실상 정면 응시는 보는 사람에게는 부담스러운 시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정면 응시는 상대방의 얼굴을 바라보며 명령하고 그의 응답하기를 기다리는 시선이라고 할 수 있죠. 더 나아가 동무는 뭐뭐 하는가? 라는 질문 형태가 정면을 응시하는 얼굴에서 입이 말을 하고 있는 듯한 청각적인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응시로 동무를 표상하는 것은 동무를 주체화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사실상 국가를 주체화하고 동무의 수동적인 복종을 명령하며 객체화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죠. 네, 이번 차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